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결렬됐던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당장 모레인 16일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가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저는 지금 지난 주말 1차 종전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세레나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곧 개최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협상 재개설은 끊이지 않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른 날짜에 2차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휴전 기간이 끝나는 21일 전에 종전을 위한 추가 담판이 조율 중이라며 16일 회담 개최 목표서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첫 대면 협상이 결렬된 게 지난 12일이니까 나흘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협상 장소는 지난 1차 회담에 이어 이곳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에서 미국 입장에선 이란의 홈그라운드로 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이슬라마바드가 여전히 2차 회담 장소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16일 개최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날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파키스탄 현지에서 2차 회담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직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발표나 2차 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세레나 호텔 앞도 지난 회담이 열렸던 지난 주말 사이에는 접근이 완전히 차단돼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가 구체적으로 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 내각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다시 접촉해서 대화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इसलिए मैं समझता हूं कि इस्लामाबाद पीस टॉक्स बजाते खुद एक तारीखी वाक़या है। 네, 2차 회담이 열린다는 건 이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금 좁혀졌다라는 얘기겠죠? 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결국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마지막 쟁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농축 중단을 20년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으로 버틴 가운데 그 사이 절충점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악시오스도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현재 상황은 완전한 교착 상태가 아니라 양측이 흥정 중인 상황으로 보인다며 교집합이 나온다면 다시 만나 이 합의 성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함께 이집트와 튀르키예도 중재 역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1일까지인 휴전 기간을 45일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모레 2차 종전회담이 성사된다면 다시 한번 전 세계 이목이 이곳 이슬라마바드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전국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억 배럴이 넘는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나유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유소 기름값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1,996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7원 오르면서 2,000원에 다가섰습니다. 경유값도 1.3원 오른 1,99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26원으로 0.9원 올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은 지역은 제주, 서울, 충북, 경기 등 4곳입니다. 서울 평균 경유값이 1원 넘게 오른 2,012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화물차주 등 영업 차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할 맛이 안 날 정도예요. 지금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한 번 넣을 때 보통적으로다가 한 3, 4만 원씩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대체 원유가 확보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까지 대체 원유 1억 1,800만 바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대체 원유는 4,600만 배럴, 특히 5월의 경우 7,200만 배럴을 확보해서 확보율은 82%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원유는 UAE와 미국 등 17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물량 등을 고려해 비축유 방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오는 대체 물량 그리고 IEA에 우리가 6월 9일까지 또 방출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동 산유국들 역시 우리나라 석유 비축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AE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 같은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원유를 중동해 지역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부는 수급 위기 때 비축 물량을 우선 도입할 수 있어 국내 석유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마주한 게 9개월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각각 다른 구치소에 구속된 지 약 9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내부 기준상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김 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지 묻는 질문에는 맞는다고 답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어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었죠? 네, 오늘과 같은 이진관 재판부가 진행한 재판이었는데요. 김건희 씨, 어제 재판부 지적에 이어서 오늘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씨가 입정하기 직전 진술의 신빙성을 요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태도나 표정도 봐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오늘도 재판부의 발언 직후에 법정에 나온 김 씨는 마스크를 벗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특히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방선거 50일 여야 아침 메시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지방 권력 심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SNS 논란을 띄우며 구도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광역단체장 대진표도 오늘까지 7곳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지사의 현역 이철우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요. 민주당도 오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전에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당세도 적은 평택을을 고른 건 국민의힘이 내리승리한 민주지형의 험지에서 내란 세력을 격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부산 북갑도 화두입니다. 민주당이 3곳 초려 영입에 들어간 인물이죠.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며 거듭 출마설을 일축했고요. 부산 북갑으로 주소지까지 옮긴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다면서도 하수석을 향해선 본인 거치는 대통령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라 견제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0%대에서 고공행진하는 상황 속 양당의 상반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벌써 6.75 공약을 공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1호 공약 발표 뒤 영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장동혁 대표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좀체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네, 국회 상황도 보죠.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었죠.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당시 수사검사죠.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또 한 번 퇴장당했습니다. 박 검사는 구두로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은 핵심 증인의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라며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박 검사 소명 기회를 달라며 버텼지만 결국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온 박 검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소명조차 못하게 하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거라면서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즉시 선서하고 모든 수사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김 전 회장은 재판 중이란 이유로 불출석했고 이에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8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이 정도면 6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가는 겁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 하늘이 흐렸지만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진 뒤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서쪽 지방은 서울 25도, 광주 27도 등 평년보다 6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동쪽은 강릉과 포항이 16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 일부 지방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